코리아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361.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전으로 낮은 편이고 PBR은 0.84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불투명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9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9%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 원가는 5.4% 내려가서 적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의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3.6% 감소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6.5% 감소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결과 영업손실 13억 6,1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14.5%가 영업이익이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7%로 3.1%가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1 이하 0.97이 돼서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94억 원으로서 6.4%가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과의 갭 플러스 2.3%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0.1%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1%가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경비가 7%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6으로서 0.03포인트가 추가 하락을 했고 스루풋 영업손실 13억 3,3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00만 원 적은 영업손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손실이 361.7%나 더 증가해버렸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산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코리아나 분석을 하면서 다시 재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상상외로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24억이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그 재고자산 명세를 보지만은 기껏해야 7,700만 원뿐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재정원가 회계를 잘못 배운 기업이 지금도 잘났다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94억 6,500만 원으로 3.9%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7%를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31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06억 원을 뺀 11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고, 가공비율은 총 제조비용의 37%로서 0.7% 상승했고, 재료비율은 0.7%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생깁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분석을 설명해 가면서 해소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 항상 이 타이틀로 올려놓는 건데, 재고자산 명세를 이제는 재고만 공시할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으로 이 IMF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서 입고 출고, 그리고 출고는 생산에 출고된 것도 있지만 타계정 대체나 다른 쪽으로 출고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 명세에 표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1단계 가공비 배부재산 증감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금액 비교를 하면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의한 뽑은 것은 WCI가 7,700만 원 감소했죠. 그런데 비성분의 재고자산 변동금액이 125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25억 5,100만 원이나 되는데, 연속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비상식적인 그런 표기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차이는 116억 9,200만 원으로 차이는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 회사 때문에 많은 거를 또 틀리면은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연구를 더 하게 되고, 왜 이럴까? 이 회사가 투명한 기업이라면은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솔직히 내부 감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깝깝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을 하면서 뭘 전산화를 하긴 한 모양인데 왜 이렇게 할까? 재고자산 명세서상 증감액 거부위는 맥스 10억 원대 규모일 뿐이다. 여기 보면은 14억 1,800만 원 있죠. 그러나 코리아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무려 125억 원대가 된다. 코리아나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내역을 브릭다운해서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와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도 동일한 금액이 PQ 총 제조 비용도 차이가 있고 PQ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P라는 것이 그 비성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니까 원재료 매입액이 되니까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재료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회사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굳이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은 천진유한공사라고 자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매출액이 아트피아라는 데가 있어요. 천진유한공사 두 군데 아트피아라는 데가 또 있고, 그러면 그 매출액이 123억 9,400만 원, 작년에는 182억 2,900만 원입니다. 요게 좀 유사하긴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근로자재를 준 금액이라고 보면은
보통 우리는 그걸 사급자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구매 기능이 없이 한국에서 원재료 및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사가지고 중국에다 줘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금액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어쨌든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으로 표기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은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비성분의 표기 방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고자산은 흐름으로 보여줘야 된다. 출고 금액이 생산에 100% 투입된 게 아니고 출고 금액의 일부는 저기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제가 분석 의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78억이 집행이 됐는데 2.9%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2명이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6,120만 원, 중소기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56억 5,900만 원으로 0.9% 상승했는데 아마 이 직원 수가 170명 정도면은 생산은 직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56억이나 나간다는 거는 생산을 다 외주 처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판매 수수료도 매출에 비례하는 거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판매 수수료도 31.9%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영역 생산으로 보여집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했고 수르픈율도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했으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은 세워줍니다. 그러나 입증은 해야 됩니다. 이자 부채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투하자본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 방향으로 두 가지 성과지표가 평가지표가 내려갔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가정은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이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그러면은 계산할 것도 없이 3년 동안 원재료 가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7.9%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검증이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하나의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투명성 결과는 검증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코리아나가 이 입증을 하지 않는 한은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은 유효한 것입니다. 작년도 매출액 대비 3분기까지 매출액이 70.9%입니다. 75%면은 이제 평년작인데 평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매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확률론적 예측을 해서 코리아나의 2024년도 연간 매출액은 예상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손익분기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매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운영비용이 1 플러스 25 산식으로 해서 영업손실을 제로로 했을 때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651억 원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준에 맞는 매출 재료비로 기준한다면 1 플러스 25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가 31%까지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매를 더 비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653억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650억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2억 2,500만 원 영업손실인데 재고 회전율을 5회전까지 해보자. 2.8% 조금만 더 해보자. 4.9회전이 예상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판매 노력을 더 해가지고 그래서 672억 원까지 한다면은 운영비용도 조금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한 6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재고를 조금 감소시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은 일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내려갔죠. 이것은 수량으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표현했듯이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경우는 분명 매출 감소율보다 재고 감소율이 더 작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판매가는 원가회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2,400원으로 연초보다 470원 하락했고요. PBR은 0.84 상태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유학수 씨가 6.9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코리아나 화장품 중견기업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